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물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물길이 좋은 곳에 집을 지었고 집안에서도 물을 어디에 두느냐가 그 집안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왜일까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재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면 돈이 흐른다. 물이 고이면 재물이 모인다. 이런 말들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풍수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가 바로 수입니다. 산은 사람을 관장하고 물은 재물을 관장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지혜입니다. 옛날 양반집이나 부잣집을 보면 반드시 연못이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곳에나 만든 게 아니라 정확한 방위와 위치를 계산해서 만들었죠. 물의 위치가 그 집안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집마다 수돗물이 나오지만 생수 한 병으로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생수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 정화된 물의 기운이 집안에 좋은 재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생수를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같은 생수 한 병이라도 위치에 따라 돈을 끌어당길 수도, 돈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생수 한 병으로 집안에 재물운을 부르는 정확한 위치 세 곳과 절대 두지 말아야 하는 금기 장소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수 위치를 바꾼 후 나타나는 재물운 상승의 징조들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여러분의 금전운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물복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매일 저녁 댓글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재물운 상승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생수로 재물운을 부르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생수가 재물운과 연결되는지 그 원리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 물이 고이는 곳, 물의 양, 물의 위치 모든 것이 돈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강이나 바다 근처에 있는 도시들이 대부분 부자 도시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이 재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의 기운이 제대로 흐르는 집은 돈이 잘 들어오고 물의 기운이 막히거나 잘못된 곳에 있으면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가버립니다. 생수는 깨끗하고 정화된 물입니다. 탁하거나 오염된 물이 아니라 순수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생수를 올바른 위치에 두면 깨끗한 재물, 즉 정당하게 벌어들이는 돈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입구입니다. 사람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고 운도 들어오는 곳이 바로 현관이죠.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문이라고 부릅니다. 현관에 생수를 두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밖에서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당깁니다. 물은 자석처럼 돈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현관에 생수가 있으면 밖을 돌아다니던 재물운이 여러분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둘째, 들어온 재물의 기운이 집안에 고이도록 만듭니다. 물은 흐르기도 하지만 고이기도 합니다. 생수병처럼 담긴 물은 고인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돈이 들어와서 모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나쁜 기운을 정화합니다. 현관으로는 좋은 기운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온갖 나쁜 기운들도 함께 들어오는데 물의 정화 기운이 이것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관에 어디에
정확히 두어야 할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오른쪽이 가장 좋습니다. 풍수에서 오른쪽은 백호라고 해서 재물을 지키는 방향입니다. 현관 오른쪽 구석에 생수를 놓으면 들어오는 돈을 꽉 잡아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발장 위나 현관 선반 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에 직접 두는 것보다는 약간 높은 곳에 두는 게 효과적입니다. 물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면서 집안 전체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생수는 500ml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큰 병보다는 적당한 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뚜껑을 닫아두세요. 열린 물은 기운이 쉽게 증발해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생수를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물은 기운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주변의 나쁜 기운까지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새 생수로 바꿔주면 항상 신선한 재물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쓴 많은 분들이 신기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한 자영업자분은 현관에 생수를 둔 후 일주일 만에 새로운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셨고요. 직장인 한 분은 2달 만에 예상치 못한 성과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물의 기운이 제대로 작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위치는 거실의 동쪽 또는 남동쪽입니다. 왜 하필 동쪽과 남동쪽일까요? 이건 풍수의 오행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동쪽은 목의 기운을 가진 방향입니다. 나무가 자라나는 방향이죠. 나무는 물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동쪽에 물을 두면 목의 기운이 더욱 강해지고 이것이 재물운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남동쪽은 풍의 방향입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이고 풍요를 의미하는 방향입니다. 남동쪽에 물을 두면 바람이 물의 기운을 집안 전체로 퍼뜨려서 재물운이 온 집안에 골고루 흐르게 됩니다. 특히 거실은 가족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집의 중심이자 기운이 모이는 곳이죠. 이곳에 생수를 두면 가족 모두에게 재물운이 골고루 분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실의 동쪽이나 남동쪽, 정확히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곳은 TV 옆이나 거실장 위입니다. TV는 요즘 가정에서 재물운과 연결되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TV를 통해 정보가 들어오고 그 정보가 돈을 버는 기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TV 옆에 생수를 두면 좋은 정보와 재물운이 함께 들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실장이나 선반 위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생수병을 화분과 함께 두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물과 나무의 조화가 재물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생수 한 병만 두는 것보다 작은 화분 하나를 옆에 함께 두어보세요. 작은 다육이나 행운목 같은 작은 식물이면 충분합니다. 물이 식물을 키우고 식물이 돈을 키우는 자연스러운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높이는 가슴 높이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기운의 흐름이 막힙니다.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닿는 높이에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생수병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먼지가 쌓이거나 라벨이 찢어진 채로 두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물은 깨끗함을 상징하는데 더러운 상태로 두면 탁한 재물운만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생수를 교체할 때 병도 깨끗이 닦아주세요. 먼지를 털고 라벨도 새 것처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실에 생수를 둘 때는 혼자 두는 것보다 짝수로 두는 게 좋습니다. 두 병을 나란히 두면 음양의 조화가 만들어져서 재물운이 더욱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실제로 한 가정주부분이 거실 동쪽에 생수 2병을 화분과 함께 두었는데요. 한 달 후 남편이 승진 소식을 들었고 2달 후에는
본인도 부업으로 시작한 온라인 판매에서 예상보다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거실 남동 쪽 TV 옆에 생수를 두었는데 신기하게 그 후로 좋은 투자 정보가 자주 들어와서 소액 투자로 꽤 괜찮은 수익을 냈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물의 기운이 제자리를 찾아서 제대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 위치는 주방의 식탁 위입니다. 주방에는 이미 물이 많은데 생수를 또 둬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방의 수돗물과 생수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흐르는 물입니다.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물이죠. 반면 생수는 담긴 물, 고인 물입니다. 재물을 모으는 성질이 훨씬 강합니다. 주방은 불과 물이 만나는 곳입니다. 오행에서 불은 화, 물은 수라고 하는데 이 둘이 조화를 이루면 재물운이 크게 상승합니다. 불로 음식을 만들고 물로 씻고 정화하는 주방은 집안에서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생수를 두면 그 생명력이 재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식탁은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는 곳입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얻는 행위죠. 이 공간에 생수를 두면 먹는 행위 자체가 재물운을 높이는 의식이 됩니다. 식탁 위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식탁 중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족들이 밥을 먹을 때 생수가 눈에 보이는 위치죠. 시각적으로 물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잠재의식에 재물운이 각인됩니다. 식탁 중앙에 두기 불편하다면 식탁 모서리 쪽, 특히 창문이 보이는 쪽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양기와 물의 음기가 조화를 이루어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때 생수는 유리컵에 따라서 두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생수병 그대로 두는 것보다 투명한 유리컵에 따라두면 물의 기운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유리는 투명해서 물에 정화된 에너지를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유리컵을 사용한다면 하루에 한 번 물을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식사 준비하실 때 새물로 교체해 주세요. 신선한 물의 기운이 하루 종일 주방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식탁에 생수를 둘 때는 소금을 함께 활용하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소금 그릇을 생수 옆에 함께 두는 거죠. 물과 소금의 조합은 풍수에서 최강의 재물 조합입니다. 소금은 정화와 보호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물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나쁜 기운은 막고 좋은 재물운만 선택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한 식당 주인분이 제산대 옆 작은 테이블에 생수와 소금을 함께 두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만에 단골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고 매출도 전월 대비 3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한 직장인분은 집 식탁에 매일 아침 새물을 유리컵에 따라두기 시작했는데요. 2달 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그 성과로 상여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생수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풍수의 힘입니다. 작은 것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까지는 생수를 두면 좋은 위치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절대 두지 말아야 하는 금기 장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에 생수를 두더라도 한 곳에 잘못 두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오히려 재물운이 빠져나가고 돈이 안 모이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절대 피해야 할 곳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근처, 화장실 안, 화장실 문 앞, 어디든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는 절대 생수를 두지 마세요. 왜일까요?
화장실은 배출과 정화의 공간입니다. 몸에서 나온 노폐물이 나가는 곳이죠. 풍수에서는 이것을 탁기가 빠져나가는 곳이라고 봅니다. 물은 기운을 흡수하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화장실 근처에 생수를 두면 화장실의 탁한 기운을 그대로 빨아들입니다. 그 물이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탁한 재물, 즉 잘못된 방법으로 들어오는 돈이나 금방 나가버리는 돈만 끌어당기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이 화장실 세면대 옆에 생수를 두었다가 한 달 만에 예상치 못한 고지서가 연달아 날아왔고 차 수리비까지 갑자기 들어가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생수를 다른 곳으로 옮긴 후에야 그런 일들이 멈췄다고 하더군요. 화장실 문 앞 복도에 두는 것도 안 됩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안에 탁한 기운이 나오는데 그 기운이 생수에 바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금기 장소는 침실, 특히 침대 머리맡입니다. 잠들기 전에 물 마시려고 침대 옆에 두는데 안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물운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침실은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하루의 피로를 풀고 기운을 회복하는 곳이죠. 이때 머리맡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기운을 흡수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배출하는 탁한 기운을 물이 그대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 물이 재물운을 끌어당기면 탁한 재물운만 들어옵니다. 돈은 들어오는데 문제가 많은 돈, 스트레스가 따라오는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머리맡의 물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물의 음기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뇌가 완전히 쉬지 못하고 꿈을 많이 꾸게 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낮에 일할 때 집중력도 떨어지고 결국 일의 효율이 낮아져서 수입도 줄어들게 되죠. 마실 물이 필요하다면 침대에서 2m 이상 떨어진 곳, 책상이나 화장대 위에 두세요. 세 번째 금기 장소는 현관 바깥쪽입니다. 현관이 좋다면서요? 현관 밖도 좋지 않나요? 아닙니다. 현관 안쪽과 바깥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관 안쪽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여기에 생수를 두면 밖의 재물운을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현관 바깥쪽, 즉 현관문 밖 복도나 계단에 두면 반대 효과가 납니다. 집 안의 재물운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풍수는 방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위치라도 안쪽이냐 바깥쪽이냐에 따라 효과가 정반대가 됩니다. 네 번째는 냉장고 위입니다. 냉장고도 음식 보관하는 곳인데 괜찮지 않나요? 이것도 흔한 오해입니다. 냉장고는 차가운 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물도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죠. 차가운 것끼리 만나면 지나치게 음기가 강해집니다. 풍수는 음양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됩니다. 냉장고 위에 생수를 두면 음기가 과해져서 재물운이 얼어붙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써야 할 때 쓰지 못하고 투자할 기회가 와도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재물운이 정체되고 굳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는 싱크대 아래 수납 공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수를 사다가 싱크대 아래에 보관하시죠. 편하기는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최악입니다. 싱크대 아래는 어둡고 습한 공간입니다. 물이 썩기 쉬운 환경이죠. 썩은 물의 기운은 썩은 재물운을 끌어당깁니다. 돈이 들어와도 이상한 곳에 쓰이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보관용 생수는 어쩔 수 없지만 풍수 목적으로 두는 생수만큼은 반드시 밝고 깨끗한 곳, 눈에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이 금기 장소들을 꼭 기억하세요. 특히 화장실과 침실 머리맡, 이 두 곳만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장소에 생수를 두고 계셨다면 영상 끝나고 바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생수의 위치를 올바르게 바꾸고 나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많은 분들이 언제쯤 효과가 나타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변화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물과 관련된 일들이 자주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TV에서 물 관련 뉴스나 광고가 유독 눈에 들어오고 누군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물과 관련된 장소에 갈 일이 생깁니다. 바다, 강, 호수, 계곡 같은 곳에 갈 기회가 생기거나 물을 주제로 한 대화를 나누게 되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물의 기운이 여러분의 삶에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예상치 못한 수입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어디서 돈이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된 친구가 빌려갔던 돈을 갚거나 까먹고 있던 적금이 만기가 되거나 예상보다 많은 월급이 들어오거나 작은 부업 기회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큰 돈은 아니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입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물의 기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집안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재물운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집안 분위기입니다. 이유 없이 가족들이 밝아지고 대화가 많아지고 웃음소리가 늘어납니다. 돈이 실제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왠지 마음이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우리 집 요즘 분위기 좋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것은 물의 정화 기운이 집안의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니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네 번째 징조는 인간관계에 변화가 옵니다.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연락 없던 사람에게서 반가운 연락이 오거나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거나 모임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좋은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투자 정보, 사업 기회, 부업 아이템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물은 흐르는 성질이 있어서 관계의 흐름도 좋게 만듭니다. 막혔던 관계가 풀리고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좋은 인연들이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좋은 기회가 자주 찾아옵니다. 일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거나 승진 또는 이직 체의가 들어오거나 사업에서 좋은 거래처를 만나거나 투자할 만한 좋은 상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운이 좋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가 바로 재물운이 상승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럴 때 주저하지 말고 기회를 잡으세요. 물의 기운이 여러분을 밀어주고 있을 때입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잠이 잘 오고 꿈이 좋아집니다. 풍수적으로 재물운이 좋아지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잠을 푹 자게 되고 악몽을 꾸지 않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합니다. 가끔 물과 관련된 꿈을 꾸기도 합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꿈, 깨끗한 바다를 보는 꿈, 시원한 폭포를 보는 꿈 같은 것들이죠. 이런 꿈은 재물운 상승에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징조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생수 풍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물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생수 한 병으로 집안에 재물운을 부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수를 두면 좋은 위치는 현관 오른쪽, 거실 동쪽이나 남동쪽,
그리고 주방 식탁 위입니다. 절대 피해야 할 곳은 화장실, 침실 머리맡, 현관 바깥쪽, 냉장고 위, 싱크대 아래입니다. 생수는 일주일에 한 번 교체하고 병은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변화의 징조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이 방법은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시간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생수 한 병이면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바로 실천해 보세요. 생수 한 병을 사서 현관 오른쪽에 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느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생수 한 병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에게 맞는 풍수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여러분의 재물운이 한 단계씩 상승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물복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꼭 남겨주세요. 저는 매일 밤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의 재물운 상승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복을 부르는 주문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풍수 비법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재물운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를 나눌 때 복은 배가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큰 돈복이 찾아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의 기운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재물운이 끊이지 않고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